국가 간의 관계는 개인 간의 관계처럼 평등하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대등해야 되겠죠. 한미 간에 최근 벌어지는 이른바 대미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가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흥정, 거래가 되는 것인지, 이 국제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인지, 국제적인 어떤 관례에 비춰서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발언은 좀 미약합니다. 우선 미국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 조건을 얘기를 했죠. 이게 뭐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선불 투자다. 일시에 다 내놔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하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한 8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IMF와 같은 파탄 국가 또 부도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그리고 국익을 전제로 해서 손해나는 것을 서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에서 당연한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학자들, 언론들이 어떤 상식 차원에서 국제법적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트럼프와 정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떼거리로 해서 무슨 다투고 윽박질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역시 상대의 목소리가 클 경우는 이쪽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부당하다, 이런 점을 미국에 대해서도 알리고 우리 국민들도 알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선불 투자의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은 역시 백지수표로 돈을 달라. 그러면 믿고 트럼프 자신을 믿고 점진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즉시 일시불로 현금으로 가져와라,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선불 투자라는 것은 일반인의 거래에서도 좀 드문 그러한 형식이 되는 것이죠. 이건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금액을 현금 또는 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미리 갖다 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은 보면은 미국은 일본이나 EU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한국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좀 다르죠. EU와 일본과 우리나라는 경제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80%인데 EU나 일본은 훨씬 더 부담이 적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트럼프의 요구대로 선불로 갖다 줄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간에 대외 신뢰 하락, 환율 급등, 외환 위기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웬만한 전문가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3,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에서 국가로 말이죠, 이전이 되는 것인데 투자 집행 방식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좀 명확히 투명하게 짚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90%를 가져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돈은 우리가 내고 그 과실은 미국이 가져간다. 이건 뭐 우리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것인데, 그러한 날강도 논리라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형식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가 그 3,500억 달러를 그 미국이 한국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적인 것인가, 이런 말이죠. 역시 보면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비춰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전문적인 그런 것을 그 찾아보면 역시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의 그런 태도는 주권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유엔 헌장 제2조를 보면 말이죠. 국가 간 관계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강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내정과 경제 정책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그 제시한 어떤 관행에 따르면 말이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강압을 통해 타국으로부터 재정적 양보를 강요한 행위는 국제관습법상 불법적 간섭 행위로 간주된다.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동맹관계다, 즉 한미 동맹을 무기로 투자를 요구한다면 이는 정치적 강압에 의한 경제적 이익 추구로 해석되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 위반 가능성도 있죠. 한미 간에 많은 조약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그 가운데 하나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의 소파와 같은 기존 협정에는 한국이 미국에 일정 규모의 경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근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요구는 조약상 권리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는 조약 남용,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역시 깡패의 논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말이죠, 윽박질러서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역시 이제 국제 관행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역시 동맹이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상호 이익이 아니고 일방적 경제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것도 그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를 또 담보로 해가지고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다. 동맹의 정당성을 손상시킨다,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외교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경제청에서는 투자 유치를 하는 형식이죠. 그 상대방에게 투자를 하면 이러이러한 그 이익이 가능하다, 반대급부가 가능하다 라는 걸로 해서 역시 그 상호 윈윈하는 말이죠.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제외교의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이 요구가 주권 평등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트럼프는 말이죠, 역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윽박지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3,500달러 미국에 투자 못하겠다,
그런다면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무슨 뭐 또 다른 그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뭐 100% 매긴다든지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또 무슨 수출 수입의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뭐 안보 문제에서 한국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역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입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국민을 바라보고 외교를 해야 되죠. 외국만 바라봤을 때는 역시 국민적인 신뢰라든지 지지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일단 국민과 함께 미국에 대처한다.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역시 그 부당한 손해를 본다든지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